전설천하TV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 사람의 제주자랑 제49화 순일무잡. 그날 밤 빈지개로 돌아오며 그 마을의 최영감을 저수지 둑에서 만났지요. 그래. 두 번이나 내 최영감을 저수지 뚝에서 그날 밤 만났지. 그게 참으로 기이하다고 생각을 했어. 임씨는 그날 밤 일을 숨기지 못하고 토해냈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슴이 자꾸 두근거리는 임씨는 슬며시 그때를 떠올려 보았다. 그날 밤 볕단 도둑질을 스스로 포기하고 빈지개를 짊어지고 허망한 마음으로 저수지 둑길을 돌아서려는데 먼 발치에서 어둠 속에 희끄무레한 것이 문득 얼비치는 것이었다. 그것을 본 임씨는 순간 숨이 멎는 듯했다. 귀신일까? 사람일까? 눈을 비비고 다시 보니 그 희끄무레한 것이 임씨 앞으로 쓱 다가오는 것이었다. 임씨는 발을 옮기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서 있었다. 얼핏 눈여겨보니 그 모양새가 아무래도 마을에 사는 최영감이었다. 당신 누구야? 목소리가 정말 그 최영감이었다. 당신은 누구요? 그래도 혹시 긴가민가 하여 임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누구인가? 임씨 아닌가? 이 밤에 무슨 일로 빈 지게를 지고 있는가? 아니, 최영감님 아니신가요? 밤늦게까지 남의 집 일을 하다가 지금 오는 길입니다. 임씨는 더듬더듬 얼른 얼버무리며 말했다. 그래? 무슨 일을 이 밤까지 했다고? 임씨는 뒤를 캐고 드는 최영감을 뒤로하고 달아나듯 얼른 발걸음을 옮겼다. 볕단을 잔뜩 지게에 짊어지고 오는 길이었다면 여지없이 그 여우 같은 최영감에게 도둑질이 발각되고 말았을 것이었다. 그때를 회상하는 임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사실 임직원님이 그날 밤 볕단을 훔치러 간 지금의 논주인인 그 홍대감의 할아버지도 그 옛날 임직원님의 칠대조 할아버지에게 전 재산을 빼앗겼던 사람이고, 또 그날 밤 저수지 둑에서 만난 지금 임직원님처럼 끼니도 때우지 못하고 여러 아이들과 가난하게 굶주리며 살아가는 그 최영감의 할아버지는 실은 임직원님의 칠대조 할아버지가 맨 처음 저수지 바로 밑에 논을 사고 모든 물꼬를 막아버리자 그 칠대조 할아버지에게 물꼬를 좀 터달라고 가족이 모두 굶어 죽게 되었다고 날마다 찾아가 애원하였는데 되려 논을 죄다 팔라며 끝끝내 들어주지 않자 종국에는 대낮에 낫을 들고 대들다가 몰매를 맞아 죽었던 사연을 가진 사람의 후손이지요. 그리고 그때 그 최영감네 할아버지의 10명이 넘는 가족들도 모조리 거지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 떠돌아다니며 문전걸식하고 살다가 비참하게 굶주려 죽었지요. 그 한을 품고 죽은 최영감네 할아버지가 복수를 하기 위해 지금의 최영감으로 다시 태어난 것이지요. 사실은 그날 밤 임직원님은 그 최영감에게 홍대감의 나락다발을 한 지게 훔친 도둑질이 발각되어 후환이 두려운 나머지 그를 작대기로 사정없이 때려 깊은 저수지 속으로 밀어뜨려 죽이게 될 운명이었지요. 뭐라? 임씨는 너무도 꿈만 같은 사내아이의 말에 자신도 모르게 가늘게 비명을 질렀다. 혼비백산 넋을 잃을 지경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임직원님, 왜 천벌을 받아 바로 죽어야 할 악인이 잠시나마 터무니없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는 줄 아시나요? 임씨가 도무지 모르겠다는 눈빛으로 사내아이를 바라보았다. 사내아이가 말을 이었다. 그것은 비록 그 악인도 그 과정에서 자신과 같은 탐욕으로 악행을 함께 저질렀던 자에게나 혹은 정말로 가난한 사람 몇몇에게는 커다란 선행을 베푼 공덕이 있기 때문이지요. 어찌 보면 행한 악행과는 비길 수 없이 가벼운 선행의 공덕이겠지만
그 공덕으로나마 잠시 부귀영화를 누리며 연명하고 살다가 결국에는 순식간에 그 공덕이 다 사라지는 날, 저 해일과도 같은 악행의 과보가 쥐도 새도 모르게 벼락처럼 밀려와 삽시에 쓸어버려 결국 멸문지화를 면치 못하게 되는 법이지요. 굶주리는 아내와 자식을 위하여 홍대감의 볕단을 훔치러 간 그날 밤이 실은 임직원님의 칠대조 할아버지가 죽어가는 계집종의 어미를 살려준 그 선행의 공덕이 다 사라지는 날이었고, 마침내 임직원님의 볕단 도둑질과 살인이 발각되어 부부가 홍대 감집 마당에 끌려가 처참하게 몰매를 맞아 죽는 데다가 아이들은 모조리 거지가 되어 굶주리며 몹쓸 병에 걸려 시달리며 세상 밑바닥을 떠돌다가 30을 못 넘기고 다 죽게 될 운명이었지요. 결국 그날 밤이 임직원님 집안이 이 지상에서 영원히 문을 닫게 되는 날이었지요. 오호. 그렇다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버젓이 살아있는 것이더냐? 사내 아이의 말을 들으면서 두려움으로 가슴이 부르르 떨리는 임씨가 나지막하게 말했다. 지극히 악한 자나 지극히 선한 자는 하늘도 그를 당장에는 어쩌지 못한다고 했지 않았나요? 임직관님이 볕단을 훔쳐 지게를 지고 일어나려는 순간 밤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며 커다란 깨달음을 얻어 자신이 받게 될 그 엄청난 죄의 과보의 끈을 일순 끊어버렸던 것이지요. 임씨는 낮게 신음을 토하며 그날 밤 홍대감의 볕단을 훔쳐 지게에 지고 일어나려는 순간을 생각했다.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별을 보고 임씨는 아내와 자식의 굶주리는 모습을 그려보았고, 그 순간 순일무잡한 마음의 한경지를 자신도 모르게 더듬었던 것이었다. 그것은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는 두려움 같은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보다도 더 깊은, 인간으로 이 짧은 생을 살아가면서 오로지 자신의 생명만을 보존하기 위하여 오직 삶에 대한 맹목적인 욕망 혹은 탐욕만으로 마구잡이로 일을 저지를 게 아니라 지금 이 참을 수 없는 가혹한 현실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고 한다면 운명일 저 하늘의 위대한 천리를 아우르는 더 큰 심오한 우주자연의 질서와 아지 못할 어떤 인과의 진실이 임씨 자신의 삶을 아우르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깨달음이 문득 가슴을 때렸던 것이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을 모조리 다 알고 있는 너의 정체는 무엇이냐? 임씨는 오래전부터 가슴속에서 불끓듯 솟아오르는 꾹꾹 눌러 참고 있었던 의문을 도무지 참지 못하고 사내 아이를 바라보며 굳게 닫힌 입을 열었다. 전설천하 TV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다음 이야기 계속해서 들으시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